자, 이번 사건은 한 신문에서 단독으로 난 기사인데 저희가 피해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연락이 됐어요. 내 이야기가 공론화돼서 이런 일이 방관되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자,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지난 5월 2일이었고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한 뷰티 업체가 회식을 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1차를 한 뒤에 2차로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에 20대 여직원 그리고 50대 남성 이사를 비롯해서 8명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여직원이랑 이사는요, 1, 2회 정도, 한두 번 정도 서류 제출 같은 이런 업무 지시만 있었을 뿐이지 사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이 여직원과 이사는 처음에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이사가 이후에 옆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직원이 잠깐 휴대전화 보고 있던 사이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임원 손이 여직원 쪽으로 향하더니 가슴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여직원이 움찔하면서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임원이 여직원의 한 손을 아예 잡아 끌어서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술에 취했고 그냥 실수였겠지 했는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회식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저는 그냥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조심스럽게 자리만 벌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거리를 두니까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면 저한테 일로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시더니 이제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시면서 계속 손을 잡아달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손을 뿌리치면서 맞은편에 앉으신 직원분들한테 계속 많이 취하신 것 같다. 도움의 요청을 계속 보냈어요. 자, 일로 와. 내 손 좀 잡어. 딸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교수님? 딸이고 아들이고 또 아빠 뻘이고 오빠 뻘이고 이거 상관없이 잡초같이 뽑아도 저런 일들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넘어갔을 때요. 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잔을 들길래 맞잔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평범한 행동, 잔을 드니까 맞잔을 한 거죠. 근데 그 행동을 갖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되고 속삭입니다. 왜 짠했어? 짠하자고 했으니까 짠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여자 직원이 약간 이제 거리를 갖다 벌리니까 또다시 기속말로 이리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기속말 되게 좋아하는데 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허벅지 위에 손을 갖다 올려가지고 자기 손 잡아달라고 하는 이 제스처도 쓰고 결국 이제 이 여성이 이 이사님이 많이 취하신 것 같다. 사실 이사님이니까 저 정도지 안 그러면 바로 신고했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한 직원이 택시 타시고 이제 귀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나 더 먹고 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직원 혼자만 그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주 제가 이걸 갖다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자, 이제 항상 이런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건 회사의 대응입니다. 2차 가해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대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 긍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니려고 했어요. 인사 담당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회식 자리에서 있더니 거기 사람들한테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사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다. 그날 술을 많이 드셔서 기분이 좋아서 그러셨던 거다. 그 말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한 달 뒤에 저만 단독으로 업무 평가를 하겠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자, 업무 평가를 하겠다는 메일이 왔고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가라는 걸까요? 그런 식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작진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여직원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들으신 것처럼 본인은 사정이 있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열흘 정도 지나서 인사 담당자가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이사님이 정말 착하신 분인데 그날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그랬다.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열흘 있다가 갑자기 인사 면담이 있다라고 메일이 와서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면담 자리에서 일하는데 좀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너무 자기로서 너무 억울한 사람에게 더 억울한 일을 하게 한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회사에 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2차 면담을 했고 당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자발적이지 못하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부서 이동을 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이사가 또 인사 관련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좀 공론화되고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좀 임방금을 하려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예. 누가 봐도 뭐 100% 아니겠습니까?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 가능해 성희롱이든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피해 여성 이 직장 내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봤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별 쉬쉬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직장 다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식당에 CCTV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CCTV 영상을 구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영상 때문에 징계 정직 2개월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CCTV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게 여성의 얘기고요. 본인이 이제 정신과 치료 같은 게 필요해서 유급휴가 3개월을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재택근무기 때문에 굳이 유급휴가 줄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 총 6차례에 걸쳐서 5.5일 정신과 치료받는 날 그날만 유급휴일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3개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쉬겠다고 했는데 5.5일?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 받는 날만 휴가를 가라.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도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자금 대출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못해 참고 가다가 유급휴가라도 써서 그분들 안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가는 날만 상담 받는 날만 써라고 했다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부분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회사가 이 직원에게 그 유급휴가로 인해서 피해받은 거 600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이후 정말 청천벽력 같은 메일 한 통이 옵니다. 네, 진호위 판정서 송달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6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음을 통보한다. 그러니까 해고를 통보하는 메일이었던 거죠. 이 메일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는 그건 핑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정직 2개월 조치받고 다시 회사에 나올 건데 자신이 그때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판정서 받은 바로 다음 날에 해고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수님.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성추행 그 피해자는 잘리고 가해자는 이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또 다시 출근하고요. 지금 6개월 이상 그 회사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제 이 사건 이후에 그 적응 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 주위에서 좀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 소송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해자는 당연히 뭐 사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 사과를 함으로써 본인을 갖다 인정하기 때문에 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이런 식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또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